자, 오늘은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뭐 그 부분이 좀 벌겋고 좀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선상의 흉터가 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장난치다가 손톱 자국으로 푹 파이는 경우, 또는 뭐 넘어져서 푹 파인 선상에 푹 파인 흉터인데 이게 10년, 20년 돼서 기억도 잘 안 되는 그런 흉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자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술 흉터부터 말씀드리죠. 제가 어렸을 때는 수술하고 나면 흉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그냥 시간이 자연적으로 해결해 주겠지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죠. 조금이라도 어떤 수술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에 따라서 미리미리 조금 치료를 해서 조금이라도 수술 흉터를 좀 줄이는 쪽으로 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수술 흉터를 치료를 하는데 환자분께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쯤부터 수술 후 흉터를 치료하면 되나요?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히려 붉게 돼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수술하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옆에 그림 보시면 실로 이렇게 꼬매놨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흉터 시술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냐면은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일주일 있다가 실밥 풀겠습니다. 또는 조금 두꺼운 살, 등 같은 부위에는 2주 있다 뽑겠습니다라고 말하실 겁니다. 자, 실밥을 뽑으면 그때부터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흉터는 이미 성숙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9나노미터 펄스 다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실밥 풀고 바로 조기에 레이저를 했더니 결과가 더 좋았다는 논문이고요. 옆에 논문도 사실 비슷하죠. 585나노미터의 레이저를 조기에 실밥 풀고 바로 했더니 좋았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밥 풀고 빨리 치료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혈관 레이저면 혈관을 파괴하는 레이저인데 뭔가 이렇게 좀 흉터가 나으려면 혈관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흉터 부위의 미세 혈관을 파괴하게 되면 그 해당 부위가 일시적으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흉사를 만드는 섬유아세포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요. MMP13이라고 하는 과도하게 그 흉살이 생기는 걸 좀 풀어주는 물질이 분비가 돼서 흉이 좀 부드럽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흉터 형성에 중요한 TGF-베타를 줄여주는 요 세 가지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세 가지 때문에 흉터가 조금 더 덜 생긴다라고 논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펄스 다이 레이저, 혈관 레이저가 전부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흉터, 수술 흉터 부위가 좀 울퉁불퉁해 보이는,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비우성 흉터, 켈로이드 때 많이 쓰는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해당 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사하면 좋고요. 이 형태학적으로 뭔가 좀 거칠거칠하고 우둘투둘하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CO2 레이저, CO2 프락셀을 사용하거나 또는 CO2 피놀 방식으로 해당 부분에 미세하게 기둥을 만들어주면 흉터가 좀 부드럽게 좀 옅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저는 혈관 레이저는 주로 XLV 주로 사용하고요. 저는 근데 혈관 레이저만 사용하지는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트리암 주사 놓기도 하고, 저는 피코 MLA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코 MLA를 통해서 좀 부드럽게 상처를 내서 흉이 좀 부드럽게 또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있고, 당연히 특정 부위가 조금 많이 튀어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CO2 프락셀보다는 정교하게 한 땀 한 땀 해당 부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CO2 피널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 저는 원래 켈로이드 체질이 있어서 이게 수술 끝나고 나면 분명히 나중에 이 부분이 좀 튀어나올 걱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혈관 레이저 등을 적극적으로 당연히 사용해야 되고, 여기에 추가해서 보톡스를 해당 부분에 실밥 풀자마자 조기에 주사를 하게 되면 켈로이드 발생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뭐 실제로 뭐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한번 보시죠. 넘어지고 다쳐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좀 상처가 생긴 분인데요. 광대 부위는 일반적인 혈관 레이저를 했었고, 다음 사진 보실까요? 지금 인중 부위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 약간 흉살이 생길랑 말랑 하잖아요. 당연히 혈관 레이저 쓰고 해당 부분에 저는 아직 흉터 좀 생길랑 말랑 초기라서 피코 MLA를 사용했습니다. 자, 치료 후 사진을 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흉이 좀 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 수술 흉터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뭐 손톱 흉터 같은 부분 또는 뭐 수두 자국도 뭐 마찬가지고요. 또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넘어져서 크게 긁혔는데 약간 선상으로 이렇게 패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이미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것처럼 미리 치료했어야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렇게 패인 흉터는 여드름 흉터 치료에 준해서 시술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뭘 하면 될까요? 당연히 해당 부분 파인 부분에 콜라겐을 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주베룩 볼륨을 해당 부분에 직접 주사기로 넣어서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 파인 부분을 올리게 되고, 주베룩 볼륨 한 가지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거기에 추가해서 레이저, 피코 MLA와 같은 피코 프락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버추 RF와 같은 바늘 고주파, 즉 기계를 사용해서 역시 섬유화세포 활성도를 유도시켜서 콜라겐을 만들어내서 꺼진 부분을 쭉 올리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밑에 흉살이 좀 당겨서 더 많이 꺼져 있다면 주베룩을 넣을 때 해당 부분에 서브시전을 통해서 그 밑으로 당기는 콜라겐 밴드를 끊어주면 조금 흉터가 올라오죠. 즉 크게 봐서는 뭔가를 채워주는 주베룩 또는 레이저 기계를 써야 되고, 상태에 따라서 서브시전을 할 수 있고, 또는 흉터의 종류에 따라서 너무 각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숄더링을 해야 되겠죠. 자, 실제로 한번 치료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치료 전 사진 보시면 전형적인 손톱 자국이죠. 자, 두 번째 1회 치료, 다음 2회 치료. 사실 3번 했는데요. 2회 치료까지 가지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보면 살이 쑥쑥쑥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여드름 흉터를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어서 이 부분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만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거는 흉터가 생기기 전에 조기에 미리미리 레이저를 받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흉터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패인 흉터인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잘 올라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드름 흉터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손톱 자국 흉터를 굳이 비교하면 어떤 게 좀 더 효과가 좋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행히 여드름 흉터보다는 한 번의 이벤트로 생긴 손톱 자국 흉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흉터로 걱정되신 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 됐길 바랍니다. 자,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퍼스 유동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